애가 끊어질 듯 울고 있는 두 사람.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아 여보 이러지 마. 아 여보. 엄마 놔두고 간이 불효 자식아 안 돼.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청천벽력 같은 죽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 된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 명숙 씨의 집에 꽃바구니가 배달됐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에 웬 꽃바구니일까? 여보세요? 아 뭐 이런 걸 다 보냈어. 축하해줘서 고마워. 내가 조만간 잔치 크게 한번 벌일 테니까 그때 꼭 와. 고마워. 응? 대체 어떤 일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에 저토록 환한 웃음꽃을 피게 한 걸까요? 그런데 다급히 시어머니의 집을 찾은 며느리. 어머니. 어머니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아까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아니 뭘 알고 있다는 거야? 뭔가 심상치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분위기.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른 아침 아내 김상훈 씨가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부부는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에 나선 참이었는데요. 엄마, 우리 왔어요. 저희 왔어요. 그래. 아니 너 여행 간다면서 어떤 일이야? 어머니 좋아하는 젓갈 좀 사왔어요. 백화점 갔다가 좋은 게 있길래요. 아이고 얘는 참 번번이.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네. 잘 먹을게. 네. 그런데 그때 강일 오빠. 어? 소연아. 와, 이게 얼마만이야? 반가워. 진짜 오랜만이다. 너 호주에서 언제 들어왔어? 한 달 됐지? 아, 둘이 서로 모르지. 너 호주 사시는 작은 할아버지 손녀. 아 반가워요. 세연이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시댁에는 남편의 육촌 동생 소연 씨가 와 있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좋다야. 우와. 야, 너 벌써 애가 졌어? 몇 개월이야? 아들이야, 딸이야? 벌써 예정일이 다음 달이야. 아들이래. 근데 오빤 애들이 어떻게 돼? 그런데 며느리 상훈 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얘네들은 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애기는 천천히 갖겠댄다. 얘, 니네들 늦지 않았어? 어서 출발해. 어? 아, 맞다. 야, 소연아, 너 애 낳을 때 내가 꼭 보러 갈게. 오케이? 쉬다가. 여행 잘 다녀오세요. 오빠 또 봐. 지난 10년간 불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상훈 씨. 아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한씨 부부는 결혼 10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는데요. 아내 김 씨는 모든 게 완벽한 혼모왕처였는데요.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남편의 위로 덕분인지 아내는 한결 기분이 좋아진 듯한데요. 아이, 그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보래. 아 그래도 여행인데 사진 찍자. 봐봐. 어? 여기 좀 봐봐. 그런데 그때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교통사고. 부부의 결혼 10주년 여행은 순식간에 비극의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사고 발생 20일 후 아가, 정신이 좀 드니?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병원이야. 너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니? 너 20일 만에 깨어난 거야. 세상에. 사고로 머리를 다쳐
무려 20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며느리 상은 씨. 어머니, 강인 씨 어디 있어요? 이리 죽었어. 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어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일 씨 어디 있어요? 강일 씨 어디 있어요? 안타깝게도 남편 강인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한 달 후, 상은 씨는 퇴원 즉시 남편의 묘지부터 찾았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작별. 나도 집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란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네 갈 길 가. 어머니, 저 가족 어머니뿐이에요. 강일 씨 없어도 저 평생 어머니 며느리예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2달 후, 상은 씨에게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일 씨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남자. 한참 동안 꽤 심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토록 놀란 걸까? 며칠 후, 외출해서 돌아오는 듯한 시어머니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상은 씨였습니다. 대체 왜 시어머니를 몰래 훔쳐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지켜보던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상은 씨는 무엇을 본 것일까? 보다 못한 상은 씨가 시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누군데 대답이 없어. 아이 참. 어머니 좋았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듯한 시어머니. 아니 근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어머니 잘 지내셨나 인사도 드리고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연락이나 좀 하고 오지. 어머니, 제가 어디 못 올 때 왔나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아니라고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두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저 안에 중요한 손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우리 내일 저 따로 만나자 약속해서.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물이라도 한 잔 주세요. 아니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섭섭하게. 아니 손님이 와 계셔 오늘.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는 며느리. 바로 그때 걔가 왜 이렇게 말아? 상은 씨가 이토록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뭐해?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보. 야, 한강일. 죽었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네 무덤까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살아있냐고! 여보 진정해. 불과 석 달 전에 장례를 마친 남편이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
부부가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을 떠나던 그날 가자.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전벨트가 고장 났나 봐.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당신 운전 실력에 별일 있겠어? 그냥 가자. 사실 조수석 안전띠를 고장낸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아내는 여행 내내 들떠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남편. 아내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 위해 안전띠까지 고장냈던 것입니다. 남편 역시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만 상황. 그런데 그때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다급히 사고 차량으로 달려오는 운전자. 그런데 놀랍게도 목격 차량의 운전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강일아, 정신을 차려봐. 강일아. 엄마, 나 살아있는 거 맞지? 그럼 살았지. 예. 아, 근데 너 너무 심하게 부딪히는 것 같더라. 야,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사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계획을 돕기 위해 처음부터 부부의 뒤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예, 저 119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현장에서 태연하게 사고 뒤처리까지 마친 시어머니. 그 후 20일 만에 깨어난 며느리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다음 아들의 사망 신고서까지 건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감쪽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었던 걸까?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 앞으로 들어뒀던 보험 증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9년 전에 실적 때문에 고민하던 보험 설계사 친구의 부탁으로 6개월 후 해지하는 조건으로 들어뒀던 보험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모르게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뒀었어요. 거기다 종신보험금이 무려 3억 원이나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이 보험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남편의 사망 신고서를 가지고 종신보험금을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보험으로 인해서 대단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상은 씨를 찾아왔던 의문의 남자는 바로 보험조사관이었습니다. 한강희 씨 종신보험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왜요? 이 사망 신고서는 위조된 겁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이런 거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라는 거 모르셨어요? 아내는 가짜 사망 신고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것은 물론이고 졸지에 보험 사기범으로까지 몰리게 됐던 것인데요. 상은 씨는 그 길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남편의 생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사망 신고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왜 사망 신고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꾸몄던 걸까? 당신 왜 나한테 죽었다고 숨기고 사망 신고서까지 줬어? 왜 그랬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야? 그게 여보,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현빈이 왔어요. 바로 그때 들려온 어떤 여자의 목소리. 놀랍게도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편의 육촌 동생 소연 씨였습니다. 어? 어머니? 언니. 예, 소연아, 넌 집에 들어가 있어. 뭐야? 너 거기 서봐.
잠깐 서봐. 여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낯선 거? 앞을 막아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밀어내고 기어이 집까지 쫓아 들어가는 사은 씨. 거기서.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남편과 육촌 동생의 다정한 사진, 집안 곳곳에 널려있는 아기 용품들. 상은 씨는 드디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들 무슨 관계냐고! 얘야, 그게 아니라 여보. 알았어. 내가 다 설명할게. 대체 이들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웃도어 용품점을 운영하던 남편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 옆에 카페 개업했거든요. 그래서 커피 드시러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자주 가게를 오가며 나날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밝으니까 낫다. 그치. 오빠 안목 있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강일 씨는 소연 씨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얘가 내 손자란 말이지? 10년간 그토록 기다려왔던 손자. 어머니는 불륜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실망감보다 손자가 생겼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 명숙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아가씨, 애만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네? 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놈아, 네 처가 이혼해 줄 것 같아? 걔 절대 이혼 안 해준다. 어머니 안 돼요. 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꼭 키울 거예요. 저 혼자서라도 키우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어? 남편은 아내가 평소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이혼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안 해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어머니와 함께 아주 무서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아내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사망신고서까지 위조를 했거든요. 남편은 이렇게 아내를 기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또다시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딴 살림 차리려고 이딴 짓까지 한 거야? 맞아, 여보. 여보, 차라리 나 간통으로 고소해줘. 나 죄값 다 치르고 한평생 사는 거 사랑하는 여자랑 내 아이랑 함께 살고 싶어. 뭐라고? 끝까지?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소원대로 감옥까지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나랑 얘기 좀 하자. 어머니도 공문서 위조인 거 아시죠? 아들이랑 같이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아가. 모자를 감옥에 보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떠난 며느리. 모자의 사기극은 결국 엄청난 파국을 불러오고만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 1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며느리에게 협의 이혼을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바라는 걸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이 같은 최악의 결말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